부당 이용 시 원상 회복 한 번 어기면 끝이 없다. 그린벨트 안에 허가 없이 뭔가 지었거나 땅 모양을 바꾸셨거나 컨테이너라도 하나 올려두신 분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드론과 위성 사진으로 전국 그린벨트를 샅샅이 뒤지는 단속이 진행 중입니다. 적발되는 순간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반복 부과됩니다. 10년이면 건물 지은 돈보다 벌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심각하면 고발돼서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이 영상 지금 당장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세요. 이 채널이 여러분의 실수를 막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방부동산경제TV입니다. 오늘은 그린벨트를 무단으로 이용했을 때 벌어지는 원상회복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린벨트 안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를 형질 변경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량이 아닌 의무입니다. 법령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눈 감아주거나 봐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위반 면적과 시세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한 매년 반복 부과됩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0년, 20년 방치하면 수억 원의 이행강제금이 쌓이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는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행정 제재가 아니라 형사범죄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불법 행위가 있는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도 원상회복 의무가 승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 소유자가 불법으로 성토하거나 건물을 지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샀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매수 전 반드시 위반 건축물 여부, 형질 변경 이력, 이행강제금 부과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속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력으로 현장을 돌아다니며 단속했지만 최근에는 드론 항공사진, 위성영상, GIS 분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그린벨트 전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이전에는 몰래 해도 괜찮았던 것들이 이제는 반드시 적발됩니다. 우리 동네는 안 단속해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미 위반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자진해서 원상복구하는 것입니다. 적발 전 자진 복구 시에는 이행강제금이나 고발 등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직접 상담을 요청하고 정식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농막에 대해 완전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농막 완전 정복 그린벨트에 농막 지어도 될까? 농막은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하시는 겁니다. 전국 그린벨트 곳곳에서 농막을 불법으로 설치했다가 이행강제금을 맞고 강제 철거까지 당하는 사례가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합법적으로 설치한 농막도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는 순간 불법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농막 설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이 채널이 여러분의 소중한 농막을 지켜드립니다. 오늘은 그린벨트 시리즈 7번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농막에 대해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농막이란 무엇일까요? 농막은 농업임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작업을 위해 임시로 사용하는 시설물입니다. 법령상 정의가 명확합니다. 단순히 전원생활이나 주말 휴식을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핵심은 농작업을 위한 임시시설이라는 점입니다.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주거 목적으로 설치했다가 적발되면 바로 불법이 됩니다. 그린벨트 안에서 농막 설치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린벨트 안에서 농업을 직접 영위하는 사람은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설치 요건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면적 제한입니다. 농막의 바닥 면적은 2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약 6평입니다. 이 면적은 증축을 통해서도 절대 넘길 수 없습니다. 둘째, 설치 장소 제한입니다. 농막은 반드시 농지 위에 그리고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에 설치해야 합니다. 농지가 아닌 임야나 대지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셋째, 설치 구조 제한입니다. 농막은 이동이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콘크리트 기초를 타설하고 고정하는 순간 건축물이 되어버려 별도의 건축 허가가 필요해집니다.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넷째, 용도 제한입니다. 농막 안에 주거용 가구, 침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농막의 용도를 벗어납니다. 간이 화장실과 기본 농기구 보관 용도는 허용되지만 실질적 주거 사용은 단속 대상입니다.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농막 설치 전에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구청 건축과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배치도, 평면도, 농지 소유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고 수리 후 설치해야 하며 신고 없이 먼저 설치하면 미신고 위반이 됩니다. 존치 기간도 중요합니다. 농막은 가설 건축물로서 존치 기간이 있습니다. 최초 3년이고 연장 신청을 통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을 깜빡하면 기간 만료 후에도 놔두는 것 자체가 위반이 됩니다. 달력에 반드시 표시해두세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막 옆에 데크나 창고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요? 농막에 부속된 별도 구조물을 추가하면 전체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데크, 컨테이너 추가, 간이, 창고 병설 모두 위험합니다. 반드시 신고 전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오늘 핵심 정리입니다. 그린벨트 농막은 농업인이 본인 농지에 20제곱미터 이내로 이동 가능한 구조로 사전 신고 후에 설치해야 합법입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어기면 불법입니다. 계속해서 농막과 헷갈리기 쉬운 체류형 쉼터 제도를 집중해보합니다. 체류형 쉼터 농막과 뭐가 다른가? 체류형 쉼터 생겼다고 하던데 이제 그린벨트에 별장 지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신 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체류형 쉼터는 농막보다 규제가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 알고 접근했다가는 농막보다 훨씬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도를 미끼로 한 불법 분양, 투자 권유가 전국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속기 전에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또 해제 후에는 개발 부담금, 기반 시설 부담금이 부과되어 실제 이익이 생각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규모 해제도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 즉 마을이 형성된 곳은 집단 취락, 해제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또 도로, 학교, 의료시설 등 공익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만 해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 해제는 전면 해제보다 훨씬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해제 예정 지역을 미리 알 수 있을까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문서를 열람하면 장기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도시가 성장할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과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계획이지 확정이 아닙니다. 계획이 바뀌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합니다. 해제 소문만 믿고 투자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환경평가 등급 확인, 공식 도시계획, 문서 확인, 해제 후 보상 방식 확인, 이 3가지를 반드시 체크하신 후 판단하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파트는 마지막 편 실전 체크리스트와 총정리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9파트를 다 보셨어도 오늘 이 체크리스트를 모르면 실전에서 또 실수합니다.
그린벨트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설마 괜찮겠지라는 한마디였습니다. 설마는 절대 없습니다. 그린벨트는 국가가 만든 가장 강력한 규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체크리스트 하나 완벽하게 숙지하시면 여러분은 그린벨트에서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그린벨트 완전 정복 시리즈 마지막 파트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실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고 핵심 포인트를 총복습합니다. 그린벨트 토지 매수 전 체크리스트부터 시작합니다. 하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개발 제한 구역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둘, 환경평가 등급이 몇 등급인지 확인하셨나요? 12등급이면 해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셋, 도로가 접해 있는지 맹지인지 확인하셨나요? 넷, 지적도와 항공사진으로 현재 실제 상태가 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셨나요? 다섯, 건축물 대장과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셨나요? 여섯, 등기부등본의 가압류, 가처분, 압류, 예고등기 등이 없는지 확인하셨나요? 일곱, 관할 구청 도시계획과에서 개발 가능 여부를 공식 확인하셨나요? 여덟, 전화나 문자로 갑작스럽게 투자 권유를 받은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하셨나요? 농막 또는 체류형 쉼터 설치 전 체크리스트입니다. 하나, 본인이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인지 확인하셨나요? 둘, 설치하려는 농지가 본인 소유의 농지인지 확인하셨나요? 셋, 바닥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셨나요? 넷, 이동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는지, 콘크리트 기초를 사용하지 않는지 확인하셨나요? 다섯, 관할 읍면동 또는 구청의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마치셨나요? 여섯, 존치기간 만료일을 달력에 기록하고 연장 신청 계획을 세우셨나요? 일곱, 체류형 쉼터의 경우 개발 제한 구역법상 별도 허가가 필요한지 구청에 공식 확인하셨나요? 수용 통지를 받은 경우 체크리스트입니다. 하나, 즉시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와 상담하셨나요? 둘, 보상 계획.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셨나요? 셋, 지작물 보상, 영업 손실 보상, 주거, 이전비 등 부대 보상 항목을 빠짐없이 청구하셨나요? 넷, 보상금에 불복할 경우 이해 신청 또는 행정소송 기한을 확인하셨나요? 다섯, 대토 보상이나 채권 보상의 세금 혜택을 전문가와 비교 검토하셨나요? 지금까지 10개 파트에 걸쳐 개발 제한 구역의 모든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개념부터 시작해서 지정 배경, 행위 제한, 투자주의 사항, 수용과 오프닝. 보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농막, 체류형 쉼터, 해제 절차까지 빠짐없이 다뤘습니다. 이 시리즈 하나로 여러분은 그린벨트에 관한 한 웬만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추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는 아는 만큼 안전하고 모르는 만큼 위험합니다. 어떤 행위를 하든 반드시 사전에 관할 구청에서 공식 확인을 받으세요. 구두 확인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받으세요. 전문가 한 명의 조언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방 부동산 경제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0개 파트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리즈에서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